안녕하세요, 엔젤 여러분들. 성관천사입니다. 오늘은 비염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재는 보시는 바와 같아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의학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엔젤 분들께서 의학 용어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요.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해당하는 의학 용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비염을 나타내는 라이나이티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라이나이티스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코를 나타내는 라이노, 염증을 나타내는 ITIS. 그래서 노즈, 염증은 인플라메이션을 나타내죠. 그래서 합쳐서 라이나이티스. 이거는 inflammation of the mucous membranes of the nose. 그러니까 이제 코 점막의 염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rhinitis, 비염. 자, 비염을 rhinitis 라고 한다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분은 ITIS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라이노레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콧물을 말하죠. 그래서 라이노하고 레아를 합친 말이죠. 레아라는 뜻은 디스차지라는 뜻이에요. 뭔가 분비물 이런 뜻이죠. 그래서 discharge from the nose. 라이노레아는 코에서 뭔가 분비물이 흐르는 것, 이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I have a rhinorrhea 하면은 나 콧물이 흘러, 이런 뜻입니다. 라이노레아. 그 다음에 라이노플라스티라는 말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라이노와 플라스티가 합쳐진 말이죠. 플라스티라는 말은 서지컬 리컨스트럭션 아니면 서지컬 리페어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형적으로 다시 고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라이노플라스티 하면은 비성형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surgical repair of the nose 해서 라이노플라스티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임상에 가셔서 비염이 있다라고 한다면 rhinitis, 콧물이 흐른다, 라이노레아, 그다음에 코 성형술, 라이노플라스티, 이런 용어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용어지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비염에서요, 알레르기성, 비알레르기성, 그 다음에 급성 바이러스성 비염,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급성 바이러스성 비염은 감기 또는 코감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cute viral rhinitis, 이렇게 영어로는 명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의, 제가 앞에서 인플루엔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기랑 다 약간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도 같이 걸쳐지게 됩니다. 일단 급성 바이러스성 비염의 정의라고 한다면 다양한 바이러스가 상기도를 침범하여 발생을 하고 코 점막에 염증이 생기고 디스차지, 분비물이 생기는 호흡기계의 경미한 증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는 인플루엔자와 같아요. 자, 숨쉬기, 말하기, 코풀기, 기침하는 동안 공기 매개나 혹은 손 접촉에 의해서 전파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내에 주로 머무르는 겨울철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면역이 저하됐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이런 것들이 감기에 잘 걸리게 하는 어떤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증상은 잠복기는 48에서 72시간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틀이나 3일 정도 쫙 숨어 있다가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나 비인두의 간질거림, 재채기, 건조감, 그 이후에 이제 콧물이 줄줄 나오게 되죠. 코가 막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체온이 약간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신이 아주 나른해지는 권태감, 헤데이크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저도 많이 피곤하거나 이럴 때 처음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코가 간질간질해요. 코가 간질간질하고 그러고 나서 재채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재채기가 엄청 나오는데 재채기 할 때 막 눈 감고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 정말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도 푹 쉬거나 아니면 비타민 같은 걸 많이 먹거나 뭐 아니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푹 쉬면 또 증상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질거림, 재채기, 건조감, 그 위에 콧물이 줄줄, 코가 막히거나 눈물도 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컴플리케이션 합병증으로 보면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오잖아요. 그러면 폐렴, 중이염, 부비동염, 편도염, 기관지염 이런 것들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치료는 뭐 인플루엔자 치료랑 거의 비슷하죠. 일단 인플루엔자는 뭐 안티바이럴 에이전트를 먹지만 여기서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쉬거나 레스트를 하고 또 encourage hydration 수액을 물을 많이 먹게 하고 적절한 시기를 하시고 열나면 해열제, 아스피린 같은 걸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진통제,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 이런 걸 쓸 수가 있겠죠. 저도 감기 기운이 있으면 타이레놀 하나를 먹고 잡니다. 그리고 안티는 보통 2차 세균성 감염 시에만 처방하고 먹게 되죠. 그리고 손을 자주 씻고 얼굴에 손을 대지 않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감염원을 우리가 손으로 만졌을 때 그 손으로 우리의 어떤 눈, 코, 입을 우리가 접촉했을 때 점막으로 그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고 얼굴에 손을 대지 않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수분 섭취 권장 여기 나왔죠. 앞에서도. 그리고 약물로 우리 코감기 있을 때 항히스타민제, 그 다음에 출혈 제거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데요. 보통은 기침 아니면 코가 막혔거나 또 콧물이 줄줄 날 때 이럴 때 이런 약들을 쓰게 되고요. 그런데 효과가 있게 되죠. 그래서 참고로 출혈 제거제는 에페드린, 그러니까 슈도 에페드린이라는 약을 쓰게 되는데 이거는 뭐 조름 이것도 그런 뭐 여러분 액티피드라는 약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런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오랫동안 쓰진 않아요. 사이드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일에서 5일 정도 단기간 사용을 권장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감기약 처방 받으러 가면 뭐 여러 가지 약들을 넣어주는데 보통은 증상에 맞추어서 약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호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그 다음에 상기도 감염 환자, 이런 환자들은 피하도록 해야 되겠죠. 손 씻기 여기다 또 넣어놨습니다. 제가 기침이나 재채기 시 입을 가리고 그 다음에 매년 독감 예방접종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 만성질환자가 우리가 위험군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2010년도에 국시에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인플루엔자에서 제가 문제를 제시했었죠. 그리고 만약에 스와스로아트 그 인두를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페인이 있다면 소금물로 함수 아니면 뭐 생리식염수, 가글링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열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뭐 심한 열이 나거나 체스트 페인이 있거나 또 귀가 아프거나 그것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또 재발이 계속되면 그때는 병원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를 풀 때 양쪽 비공이 열려 있는 상태로 푸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면 염증이
유스타키오건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코를 풀 때 양쪽 비공이 열려 있는 상태로 풀어라.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대상자에게 티칭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 알러직 라이나이티스, 그 다음에 non-allergic rhinitis, 비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저희가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을 말씀드리면 외부 항원에 대한 비강정막의 반응으로 인한 염증이고 헤이피버, 고초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헤이피버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비알레르기성 비염은요. 이거는 항원에 관해서 그저 생기는 거고, 이거는 공기, 또 공기 온도, 습도, 냄새 뭐 이런 것들에 의한 반응을 비알레르기성 비염이라 한다라고 하고요. 자, 원인은 여기 외부 항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의가. 그러니까 알레르기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꽃가루, 계절성, 아니면 곰팡이, 먼지, 동물 털, 스트레스 내분비 장애로 인한 자율신경계 장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알레르기 원인이 될 수 있고, 이것들 때문에 알레르기성 비염이 될 수가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알레르기성 비염은 온도 변화, 습도, 냄새, 여기서 스트레스, 긴장, 이런 것들로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증상은 알레르기 원이 이뮤노글로불린 E와 반응해서 매개체를 방출해서 발생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이뮤노글로불린 E라는 것은 면역 글로불린 중에 E, 어떤 A도 있고 뭐 G도 있고 E도 있고 M도 있잖아요. 그 중에 E 항원을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주로 알레르기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레르기성 비염하면 관련되는 이뮤노글로불린은 무엇인가? IgE라고 딱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개체를 방출하게 되면서 부종, 염증, 점액분비 증가, 또 비혈관의 확장, 재채기, 두통, 눈물이 나고 가려움증까지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비알레르기성 비염은 어떤 약물성 비염도 생길 수가 있고, 이것도 비알레르기성 비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감신경 자극제 과다 복용 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접촉되는 점막에 로컬라이즈드한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비점막의 부종, 맑은 분비물, 결막의 충혈, 부종, 이런 것들은 알레르기성 비염과도 같이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알레르기성 비염의 어떤 증상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치료는 일단 알레르기성 비염에 있어서는 알레르기 원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를테면 뭐 꽃가루에 너무 알레르기가 생겨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생긴다 그러면 그 알레르기 원이 없는 환경을 뭐 꽃가루가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약물로는 안티히스타민제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작용으로 졸림과 어지럼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감신경 자극제 이런 걸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역요법으로 탈감작요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알레르기원을 자꾸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비알레르기성 비염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물은 같아요. 안티히스타민제, 교감신경 자극제 이런 것들을 쓰게 되죠. 그 다음에 부신피질 호르몬,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것들을 비강 내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는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비알레르기성 비염이나 같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충분한 휴식, 가습, 수분 섭취 증가,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간호사들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죠. 앞에서도 나왔지만
기침과 재채기는 휴지로 입을 가리고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고 손을 자주 씻고요. 앞에서도 나왔어요. 고열이나 심한 흉통, 이통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감기가 재발되면 병원치료를 받으시고 코 풀 때 코 막고 풀지 않도록 하고 이것은 염증이 유스타키오건으로 퍼지지 않도록 이것은 뭐 감기가 있을 때나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비알레르기성 비염이나 똑같이 간호가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 왜 또 하세요? 하시겠지만 예,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비염으로 내원한 30대 여성에게 감염이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뭘까? 자, 평소대로 수분 섭취를 할까요? 아니겠죠. 수분 섭취는 증가합니다. 수분 섭취는 평소 1.5리터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증가한다는 것은 뭐 2에서 3리터 정도 이렇게 증가시켜라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충혈 제거제는 하루에 뭐 2번에서 3번 정도 예,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고열 귀통증은 4주가 아니고 2주 이상 지속되면 병원에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예,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양쪽 귓구멍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코를 풀어라. 그리고 코를 풀어라. 그러면 염증성 물질이 유스타기온으로 퍼지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귓구멍, 그 다음에 비공, 예, 다 같이 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엔젤이 여러분, 오늘이 모여서 내일이 됩니다. 성간천사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예,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